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가끔가다 주말에 영상을 올리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때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6천만 원 돌파를 했는데요. 6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때부터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누가 못하냐. 얘 또 물타기 안에 실제로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상화폐를 좀 얘기하니까 이제 조명받으니까 마치 뭐 미르 코스프레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길래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9년 6월 7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786회밖에 안 되네요. 반대하는 뭐지?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월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아서 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샀고요. 그때가 430만 원쯤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좀 떨어졌습니다. 380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비웃으셨겠죠? 예. 뭐야 쟤. 뭐다 주고 가는 투자 시장에 뭔. 근데 4월 1일 만우절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예.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아무튼 비트코인은 계속 다뤄왔습니다. 다뤄왔고 그때 2019년 만원짜리였죠. 그때 폭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이때까지 거의 한 10배 넘게 올랐죠. 비트코인만. 그렇습니다. 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 이게 저 때 무슨 이유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지 기억나시나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그때 데일리 영상에서. 이 투자재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화폐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비트코인으로 뭘 하겠습니까? 금도 똑같아요. 예, 금을 가지고 가면 돈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나한테 금을 왜 가져오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 가치가 있으니까 받기야 받겠지만 아무튼 없던 작전주도 만들어내는 작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작자들이 널렸는데 저런 비트코인 같은 걸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조명받았던 투자자인데 절대로 그냥 놔둘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든지 간에 얘를 똥을 금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직은 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폭락하면 그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부터 반토막이 나도 예전에 다들 미쳤다고 가상화폐 완전 투기판이라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절반이 돼봐야 그때보다 더 비싸요. 그때 고점에서 잡고 한강 가셨던 분들은 그냥 수영하다 나오면 됩니다. 자, 오늘 뭐 단기 트레이딩 목록 뭐 변한 게 없고요. 그냥 추가 매수 좀 했습니다. 당일 매매한 거 이제 마니커, 고길제지, 센트럴 모텍을 추가 매수했어요. 이 센트럴 모텍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시젠이 손해권으로 바뀌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똑같아요. 유틸렉스가 손해로 바뀌었죠. 아직은 이렇게 홀딩하고 있고요. 이 단기 트레이딩과 단기 스윙은 급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루가 끝나면 방송 올리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제가 괜찮은 타점이 돼서 팔았어요. 팔고 나서 오늘 방송에 나와서 저 팔았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제가 방송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팔 타이밍에 안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쟤는 그냥 취향 설명하면서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라고. 근데 제가 또 기노업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말고는 제가 거의 안 팔잖아요. 제가 중장기 포트 가지고 있는 거 파는 거 보였습니까? 얼마 전에 HLB란다. HB 테크놀로지 하나 팔았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늘 센트럴 모텍이 급등이 나오면 좀 물량을 덜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웬걸? 예, 이상하게 움직였죠. 자, 센트럴 모텍 썰을 한번 풀어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입니다. 목리였던 센트럴 모텍이 현재는 포트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비중이 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 하락 잉태형입니다. 하락 잉태형인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저 뭐 시초가 때
주식을 좀 보는 편인데 최근에 바쁘니까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알람이 오는 거예요. 알람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센트럴 모텍 종목이 상승 VI가 발동했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근데 전일 대비 마이너스 12%라고 돼 있죠. 시가가 마이너스 12% 넘게 떨어지고 시작했어요. 이거 뭐 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뭔 소리지? 그냥 막 두근두근 하면서 봤어요. 근데 하락 VI더라고. 진짜 이런 식으로 서비스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어제 센트럴 모텍이 이쯤에서 여기 VI 걸릴 때에서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터질 때 이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 이상한 사람인지 어떤 주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베스트 증권이라는 증권회사입니다. 걔가 호가를 한 번에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는 창구를 쓰는 놈이 어제 산 걸 오늘 그대로 싹 다 팔았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놈이 있어요. 저는 이게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기어코 상한가를 갔어요. 기어코 상한가를 갔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상한가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 흐름을 보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갑자기 또 자리로 와봐라고 해가지고 그 매수를 못했어요. 매매 자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할 때 일단 뭐 장전에 하한가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장전에 막 하한가 보려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뭐 장전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악재가 없는 이상 장전의 움직임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악재도 없는 이 센트럴 모텍이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내리꽂고 시작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갔죠. 영 바닥에선 못 샀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상 하락이라 생각하고 사실 오늘 급등 나오고 쭉 올라갔고 상한가 갔으면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사긴 살 건데 단기간에 무언가 작전이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예, 그게 굉장히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건 개입한 겁니다. 센트럴 모텍에 악재가 없었잖아요. 악재가 없었고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우리가 모르는 악재를 아는 놈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제예요. 누군가 개입한 건 확실하다. 그러면 이 개입한 사람이 여기도 개입했을 거고 여기도 개입했을 거고 이 상한가에도 개입했을 거고 이 VI 두 번에도 개입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가서 여기에 개입했던 애들이 여기랑 여기에 개입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제가 작전주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센트럴 모텍 작전주 같진 않은데 어떤 세력이 좀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하락, 약간 우상향하다가 상승시켰다가 하락, 이동평균선 깨고 하락,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깨고 올라와서 상승 후에 아무런 악재도 없이 갑자기 뭐 하한가 비스무리하게 미친듯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영향을 주고 있는 세력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뭐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이 투입되고 자기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맞죠? 돈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이거를 가만히 놔둔다고 이렇게 될까요? 누군가는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썼다는 겁니다. 돈을 썼을 거예요. 돈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이 개입했다고 하면 근데 이게 명제였죠. 만약이 아닙니다. 세력이 개입했다. 그러면 얘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다. 이 두 가지가 참이니까 얘는 아직 수익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가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 바닥 형성 판단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죠. 여기서 좀 하락할 때 바닥에서 누구인가 매수 몇 번 하고 여기서 당긴 누구인가 하고 반등할 때 다 팔진 않았죠. 다 팔진 않았습니다. 70% 정도 팔고 70% 정도 팔고 그 다음에 조금씩 매수하고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또 누구인가로 조언에 들어왔죠. 자, 이때까지 경험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반등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온다. 급락의 끝을 보고 다시 매수하겠죠. 코스닥 레버리지는 이렇게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HLB가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양봉을 그리고 5일선 맞고 떨어졌는데요. 완전히 기술적 분석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하락을 했던 16일, 17일까지 18, 19일은 아직 멀었어요. 이거부터 고쳐라. 진짜 공매도 드립 칠 거면 진짜 그 금융위부터 시작해서 왜 공매도 잔고를 당일 안 보여주고 이렇게 취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기로.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되니만이 하고 있는데 수기로 취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디지털인데 공매도였으면 당연히 나와야지. 이걸 왜 수기로 취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급발진을 해버렸는데요.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인데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이틀이나 늦게 보여주고 있는 거를 아주 버젓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한테 세금 받아 먹으면서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발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하락할 때 공매도 잔고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오늘 양봉에서 공매도 상환을 좀 했을 거라고 여겨진다. 오늘 반등했지만 HLB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반등해도 이렇게 백지 멀쩡할 때도 반등했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하긴 했죠. 그러고 보니까 요것도 누구인가 한번 했네.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하락해버리면 전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저점이 되면 다들 불안해지겠죠. 여기서 그나마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상승할 때 따라붙은 사람들이 동반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폭이 더 커지겠죠. 그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저점을 기준으로 전저점을 살짝 깨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저점에 스탑로스 걸어놓는 건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정말 피곤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코오롱 생명과학 장난질이 들어갔더라고요. 대체 이런 사진은 어디서 찍는 거야, 진짜. 신호등, 이 사진 이렇게 멋있게 나왔지만, 이 사진 찍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카메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신호등 이렇게 포커스 잡고 막,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다가, 곧바로 털고 나와서 지금 시간에서도 엄청 하락했어요. 이게 되게 웃깁니다. 그 담당 임원이, 성분을 조작했다는 게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와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법원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적법이다 라고 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1심을 패소했어요.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미 재무장관 옐런 씨가 경제와 양적 완화가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내신에는 안 나왔어요. 외신에서 본 건데요.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테이퍼링은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가 테이퍼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발 뻗고 주무시고 일단 주말에는 걱정을 놓으시죠. 지금 선행으로 바뀐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가 상승 중입니다. 2% 정도. 초가는 좋겠죠, 월요일에.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시라 이겁니다. 만약에 뭐 장종료쯤에 폭락을 했으면 제가 주차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걱정하시라. 자,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높게 열리고 있다. 옐런 씨가 코멘트를 했답니다. Support Risk Appetite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에 대한 그런 좀 해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발언으로. 월스트리트이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사이클리컬 스탁이라고 하면 약간 경기 순환주입니다.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도 우리랑 용어 쓰는 게 똑같습니다. 반대지. 우리가 제 내용을 쓰고 있는 거니까 뭐 순환주,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성장주, 가치주 똑같습니다. 자,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반등시키는 걸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용어네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트레저리를 때리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결국에는 채권에 대한 좀 흔들림이 나온다는 거죠. 리플레이션이라 언급이 나왔으니까. 이 옐런 장관의 얘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PMI가 서프라이즈 놀랐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PMI가 좋게 나왔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콜드 이즈 추워질 거라고 했는데 약간 완화됐대요.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이 또 ETN이 이건 또 칼같이 반영할 겁니다. 참 진짜. 자, 내신입니다. 버핏도 포트폴리오 교체, 성장주 대신 이것 비중 늘려라. 이것 저것만 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겁니다. 워런 버핏 씨가 최근 정유와 통신주 비중을 늘린 것이
이런 환경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주식시장이 과열이고 경기 방어주 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플을 팔았답니다. 버핏 씨가 코로나 이후에 똥볼을 많이 찼죠. 바이오 투자 성공했으니까 또 명예회복을 하긴 했지만 똥볼 찼죠. 델타항공 팔고 막 이랬으니까. 증시를 끌어내릴 거라는 미 국채금리 정말이야 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연기금 연일 매도에 금감원이 매매 자료를 내라 이례적인 요구를 했다네요. 금감원이 왜 달라고 했을까요? 시장 동향 모니터링과 감독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네요. 금감원은 참 일을 참 못해요. 그래도 나름 수뇌부라고 브레인들이 모여있는데 도대체가 잘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금감원에서 나올 리포트가 그럴싸한 것도 아니고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제 부하 직원이었으면 문서로 몇 대 맞았습니다. 국내 금값 10개월 만에 최저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때문은 아니죠. 예, 비트코인이 영향을 주긴 했지만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커플링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부장이시네요. 올해는 개인보다 기관이 사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개념도 금처럼 들어있긴 하지만 일단 가치를 저장해 손실을 안 보는 정규현 씨는 성장 과정에 있지만 교환 매개체 역할을 완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자산으로 같이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연구원께서는 안전자산으로 같이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2020년 랠리 맞춘 전문가 비트코인 4배에서 5배 더 오른다. 오, 이런 분이 있었나? 바비리. 저도 좀, 예, 조명해 주세요. 언론. 예. 뭐, 매일경제라도 좀 와서, 랠리를 예상한 전문가가 있다. 전문가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전문가를 하지 마시고, 랠리를 예상한 투자자가 있다. 예, 저도 좀 홍보 좀 해주시. 저 아까 영상 저거, 뉴스 메인에 올려놓고,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뭐 전부 다 빨간색이죠. 예, 생각보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 예, 주택 판매도 배치 잘 되고 있고 소매 판매가 영국이 좀 안 좋네요. 온유 재고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추위가 완화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답니다. 추워서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놈의 추위 때문에 여러 죽네요. 자, 이거는 뭐 넘어가시고요. 안 고쳤네요. 예, 일정도 다가오고 있는 게 멀었고요. 자, 오늘 시장은 3100을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3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흐름이 나온 게 V자 반등을 했죠. 단기 V자, 단기 코로나, 이때 코로나 하락 사태를 본 겁니다. 하락했다가 반등해 버렸죠. 코스닥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반등은 했지만 대형주만 움직였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장의 바닥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떨어졌던 것들의 매수세가 몰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팡 관련주가 조명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기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관련주는 조정을 조금 더 보여야 됩니다. 조금 더 보여야지 그나마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이해 타산이 해소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탁금이랑 CMA 잔고가 많이 늘었고요. 좋습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시장을 좌지우지했네요. 미증시 상승 중이고 MSCI 펀드 지수 상승, 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좋을 거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차 영상에서 또 그 재화나 지수나 글로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고요.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피로도가 높았어요. 테마도 형성되고 쿠팡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서 좀 배도 아프고 약간 이런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HLB 악재까지 코오롱까지 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에는 주식 생각해봐야 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 놓으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한 주 고생하셨어요.